을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버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략하는 담소 범시입니다. 오늘은 범시의 최애 종목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에 대해서 한번 네.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시 최애 종목은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범시 최애 주식은 코카콜라가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맞나요? 코카콜라. 아 저번에 그 네네. 그 영상에서 보시고. 코카콜라는 저에게 그저 현금 그 자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코카코인일 네, 뿐이다. 코카코인일 뿐이다. 네. 아. 그래서 최애 종목은 사실 되게 자주 바뀌어요. 아. 국내 주식에도 뭐 보였던 게 있었고 예전에는 테슬라가 제 최애 주식이었었어요. 이 테슬라 이렇게 뛰어오르기 전에. 전에요? 전에 그래서 테슬라로 좀 그래서 네. 돈 벌어다 주는 게 사실 최애 주식인 건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옛날이랑 달라진 게 네. 예전 20대 때는 좀 자극적인 투자를 좋아했죠. 빠르게 돈 주고 그쵸. 나스닥 애들 좀 많이 좋아하고 네네. 그다음에 좀 기술주 위주로 많이 주워 담았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걸 찾게 돼. 이렇게 투자하는 돈도 늘어나고 아,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쫄았어. 네, 쫄았어. 그러다 보니까 리츠 종목을 조금 알아보게 됐고 리츠 종목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를 깨닫고 리츠가 부동산이죠. 그쵸 리츠라고 해서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주식들을 말하는 거고 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 연방 소득세라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책임을 피하려고 과세 소득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줘버려요. 그때 전에 네, 영상에서 네. 아.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되게 높아. 그 미국 리츠겠네요. 그쵸. 한국에도 리츠 시장은 있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리츠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한 60조 정도? 근데 미국 리츠는 종목 하나가 막 60조 다 넘어가니까. 네. 그러면 최애 주식도 리츠 종목인 거예요? 그렇죠. 최애 주식은 네. 리츠 종목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유명한 주식이에요. 배당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주식인데 강수 씨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네, 리얼티 인컴이라는 주식입니다. 티커는 5입니다. 5. 근데 이 리츠 종목들 중에서 5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쵸. 리얼티 인컴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 괜찮아요. 아니요? 15분 컷 해주세요. 15분 컷. 네, 15분 컷. 이 시간 맞추는 게 진짜 어려워. 네. 제가 미국인들 제외, 네. 부동산에서 관련하는 사람들 제외, 네. 한국인 중에서 리얼티 인컴에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 없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진짜요? 사업 보고서부터 싹 다 읽어보고 매 분기마다 보고서는 항상 읽고 있고요. 오, 그다음 얘네가 뭐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구조부터 다 빠삭해요. 믿음직하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정말 깊게 팠거든요. 그러면 네. 시작해주세요. 자 일단은 리얼티 인컴은 S&P 500 종목 중에 하나예요. S&P 500 종목 중에서 리츠 종목이 한 30개가 있어요. 전체적인 그 규모는 시장 규모의 한 2%에서 3% 정도를 리츠가 차지해요. 그 중에서 리얼티 인컴이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시가총액은 리얼티 인컴보다 큰 게 한 13개 정도, 그러니까 중간 정도예요. 14번째. 30개 중에 네, 14번째. 네, 14번째 시가총액인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리츠 순위에서는 9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뭐 탑티어이긴 한데 뭐 완전 최고 큰 기업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을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 가치는 40조 정도? 그 정도 있고 회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회사는 일단 1969년에 만들었고 올해로 52년째 94년도에 이제 주식 상장이 됐어요. NYSE에 94년에 상장이 됐고 2015년에 S&P 500 종목으로 이제 딱 편입이 된 거죠.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버는지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회사 운영 방법이 개 짖는 소리.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나나? 그냥 하시죠.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냐? 네. 이 회사는 모토가 딱 이거야. 회사의 운영 방침이 내가 월마다 배당을 주면 네. 배당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할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면 그걸로 더 많은 부동산을 살 거고 월배당. 그쵸 이거 월배당이에요. 더 많은 부동산을 사면 더 많은 돈을 벌 거고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많은 배당을 줄 거다. 이거예요. 간단하지만 딱 이 사이클이에요. S&P 500에 제가 2015년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2015년에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개수가 한 4,500개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 6,600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2,000개 정도? 2,000개가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을 다 이걸 사버리니까 점점 성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이게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냐, 부동산이 망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회사는 정말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천재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은 회사가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냐, 전체적으로 리테일에다가 한 84% 정도의 비율을 두고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편의점 한 12%, 그 다음에 식료품 가게가 한 10%, 그 다음에 드러그스토어가 한 8%, 그 다음 달러샵이라고 있어요. 우리 다이소 같은 느낌. 거기에 한 8%, 7, 8% 정도 들어가 있는데 최대 보유 점포 수는 월그린이라 그래서 드러그스토어 중에서 미국 2위. CVS 아시죠? 네. 아, 미국 여행 갔다 오셨잖아요. 네네네. 길 가면 있어요, 그거는. TV에서 많이 봤어요. 그거랑 같이 있는 애들이 월그린도. 네.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네, 세븐일레븐 비중도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 비중일 거예요. 네, 정확한 비중은 제가 이렇게 띄워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골자는 뭐냐면 대부분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 위주의 가게를 운영을 해요. 그런 위주로 운영을 해서 그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요. 56개 산업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분산 투자잖아요. 그쵸. ETF를 좋아하는 이유도 안전하게 돈을 확실하게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녀석. 그 녀석이 바로 리얼티 인컴이다. 오다. 범씨가 저한테 많이 추천해줬어요. 제 주변에 제 친구들 보고 있는 뭐 친구들이 있겠는데 보고 있는 친구들 리얼티 인컴 다 갖고 있어요. 네, 다 갖고 있어.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를 하니까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났냐면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대체로 주가가 막 바닥을 쳤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많이 다 복구를 했고 작년 말부터 복구가 엄청 많이 됐잖아요. 근데 부동산 주식 자체는 많이 복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실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 S&P 500 리츠 종목 30개 있다고 했죠. 합쳐서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7%, 6.8%. 근데 이건 S&P 500 종목이라서 등계 방어를 많이 한 거고 S&P 500이 아니라 전체 리츠는 마이너스 20%였어요. 마이너스 20%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명동 문 닫았고 맞아. 이제 다 공실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작년에 우리 리얼티 인컴은 2.1% 상승. 이런 그 어렵고 막 다 죽어가는데 혼자만 막 치고 올라간 거예요. 필수제를 파는 그렇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휴지대란, 미국의 휴지대란 들어갔죠. 다 뛰어갔어. 어디로? 월마트로 뛰어갔어. 월마트 보유하고 있죠.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아파. 그러면 드러그스토어 막 타이레놀 먹고 이랬잖아. 최대 주주 월그린, 그 다음에 CVS도 일부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가 또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달러 제너럴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달러샵이에요. 거기 달러샵 1위, 2위, 3위 다 갖고 있어요. 얘네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에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 난 부분도 있어요. 그게 약간의 리스크로 작용했는데 그게 뭐냐면 AMC라 그래서 영어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LA 피트니스라는 그런 헬스장이 있는데 되게 큰 헬스장이에요. 네, 거기 포션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공실률이 조금 낮죠 거기는. 그렇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56개 산업에 분산 투자를 했고 그 중에 한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처가 좋았던 게 영화관이랑 헬스장 같은 실제로 사람들이 가지 못해서 폐쇄를 해서 못 갔던 그런 사업 구조를 많이 줄였어요. 매년 비중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비중을 바꾸면서 이번에는 그 영화관이랑 피트니스 비중을 낮추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다 집에 있죠. 집에 있으면 집에서 필수품 사는 거 홈 임프루먼트라고 하거든요. 막 전동 드릴 사고 집을 스스로 고치잖아요. 그런 용품을 파는 홈디포츠라는 기업이 있어요. 굉장히 큰 그런 류의 사업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점점 늘렸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대란이라는 게 되게 유행해요. 나라에서 돈을 뿌렸잖아요. 나라에서 돈을 뿌리다 보니까 자동차 시장에서 특히나 얘기가 많았던 게 사람들이 일을 안 해. 돈을 뿌리니까 그 돈만 쓰는 거야. 그리고 구인난이라고 막 유명하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도 비싸지는 거야.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부품이 귀해지고 그다음에 돈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요. 그래서 차값이 지금 한 40% 올라버린 거예요. 중고차 값이. 그러면 중고차 샵들 있잖아요. 그런 샵들을 이제 입점을 훨씬 더 많이 해서 올해 꽤 많은 포션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녀석들, 잘 안 되는 형들을 버리고 잘 되는 형들을 더 올려준다. 이게 사업 구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점률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동 공실률이 뭐 40%다 50%다 막 얘기 나오잖아요. 얘는 작년에 입점률이 97.9%, 평균적으로 98%,
제일 낮았을 때가 96% 정도까지는 봤는데, 그러니까 2% 정도 빼고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돈을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얘네들이 롱텀 리스라고 해서 장기 계약, 막 10년, 20년씩 계약을 맺어요. 그 말은 정말 망할 리 없는 사업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하면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어요? 리먼? 리먼 브라더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론 때문에 집값 개폭락. 네. 제가 리츠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파트 리츠를 안 보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그건 개박살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리얼티 인컴 형은 달라. 얘네가 94년 상장한 이후로부터 한 차례 딱 한 차례 적자가 났는데 그때가 딱 리먼 때. 근데 적자 폭도 마이너스 1, 2%. 그다음 바로 1년 만에 바로 없잖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위기에 굉장히 강한 주식이에요. 우리 같이 안정적이고 돈 버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주식인 거죠. 좋네요, 진짜. 그죠, 그런 거죠. 현재 이 리얼티 인컴의 배당률은 4%예요. 그 다음에 월 배당이에요. 월마다 돈을 주고. 약간 월급 느낌을 계속 찔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9년부터는 짓지 말라는데? 2019년에는 영국으로 이제 투자를 넓혀서 영국에 특히나 이제 식료품 가게를 노려갖고 세인스버그라고 하는 영국의 두 번째로 큰 식료품 가게였는데 그거에 이제 비중을 많이 들리면서 영국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7.3%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영국에 이제 신사업을 투자했잖아. 미국에서 잘 된 것만 그대로 들고 와서 하는 거야. 아, 식료품. 입점률 100%. 100%요? 유지 중입니다. 지금 100% 유지 중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돼지저부통을 틀었습니다. 네, 얼마짜리? 모르겠어요. 한 500원짜리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섞어놔갖고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데이트 비용은 이겁니다. 이제 이걸로 어떻게 돈 버는지 알겠어요. 돈 좀 집어넣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리얼티 인컴을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버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실 요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쵸. 얘네가 기업이 어떻게 버는지는 보다는 우리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가 중요해요. 네. 자, 이 회사는 월배당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번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디비던드 킹,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래 기억나세요? 네네네. 네. 못 보신 분들은 전 영상 여기 딱 띄워줄게. 할 수 있죠. 링크. 네. 그거 보고 오시면 이제 배당을 연속으로 주는 기업들한테 이렇게 칭호를 주는 건데 2020년에 들어서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래스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배당이 상승한 거예요. 배당을 1996년부터 준 거예요. 상장이 94년, 배당을 처음으로 96년에 줬는데 그때부터 쭉 배당을 준 거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다음에 배당 상승이 거진 한 100분기 이상이 돼요. 그래서 월 배당을 주기 때문에 월마다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땡기는 회사 주식인 거예요. 괜찮아.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사야 되냐? 일단 배당이 4%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금을 매달 주기 때문에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별로 없는 거야.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건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회사가 엄청나게 뭔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서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라는 걸 생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 회사는 배당을 뿌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 심리는 낮고 항상 안정된 배당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네네네네. 주가가 확 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확 튀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항상 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저항선과 지지선이 있는데 그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에서 계속 파동을 치는 거예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 파동을 치는 거예요. 보통 다들 주가에 파동을 치는데 이 파동이 항상 일정하게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주가 같은 경우에 이 회사가 돈을 벌지 못 벌지에 따라서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는데 이 회사는 돈을 얼마 벌지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주가가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긴 할 뿐인 거고 항상 이렇게 파동을 타고 봤기 때문에 저가일 때 항상 매수를 하는 거예요. 뻔한 얘기긴 한데 저가일 때 매수를 하면 배당률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배당금이 똑같으니까. 배당금은 항상 똑같아. 똑같은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주가가 낮을 때 사면 배당금이 높은 거야. 배당률이 높은 거죠. 주가가 쌀 때 보유를 했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일부 청산을 하고 다시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정을 받으면 다시 포션을 늘리는 그런 구조로 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100주를 갖고 있어요. 네. 주가가 이제 40불 때 주가 100주를 샀어. 네. 그럼 이제 70불까지 대기를 하면서 배당금이 나온 걸 다시 주식을 계속 사. 주가가 이제 높아지잖아요. 네. 주가가 높아지면 주식을 100주 중에 50주만 청산하는 거죠. 50주만 청산을 하고 수익을 챙겼죠. 네. 근데 50주에 남은 50주에 대해서 배당을 계속 받고 있어요. 네. 그다음 그 배당으로 계속 주식을 더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내려오면 가격대가 다시 낮아지면 다시 이전에 100줄 또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배당을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주식도 늘려가고 배당도 늘려가는 거예요? 점점 키워가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양 사는 거예요.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요때 50몇 불 때 좀 사고, 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불 중후반에서 60불 중반 사이로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초반에 이렇게 막 40불 때도 많이 들어갔고, 그런 식으로 산 다음에 제가 70불 때 팔았죠. 70불 때요? 71불 때 팔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을 보게 되면 한 요 정도. 한 달에 126불, 세후 한 107, 108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12만원, 13만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 월세 느낌으로 계속 받는 거예요. 괜찮다 이거. 그죠? 월세 느낌으로 받아서 그걸 다시 투자하고, 그렇게 늘려가다가 주가가 오르면 일부 청산을 해서 돈을 빼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주식은 계속 그 배당이 나와. 배당 나오고 떨어질 때 또 사고, 반 팔고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배당과 시세 차익을 같이 노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주식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미래에 한 2,000주까지는 보유할 생각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하는 진짜 한 1억 7천 정도? 2,000주까지는 보유를 하면 일단은 그냥 우리 오피스텔 갖고 있다 생각하고 월세 받는다 생각하고 하는 거죠. 좋네요. 미래 계획까지. 네. 혹시라도 모르시는 거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리얼티인컴에 대해서는 기업에 물어보지 않고 저에게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메일로 보내주세요. 저희 메일이 있죠.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건 항상 질문 주시면 제가 깔끔 명료하게 대답을 해드리는 거. 제가 녹음해서 보내드릴게요. 이게 솔 7년이니까 너무 7년이니까 너무 힘들어. 네네네. 네, 제 목소리를 그대로 녹음을 해갖고 라이브로 그냥 생 라이브다가 녹음을 해서 녹음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듣고 답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거의 한 30분 찍은 것 같은데 목이 안 아프시나요? 목이 너무 아파요. 근데 영상은 한 10분 정도 나가잖아요. 10분, 15분? 저는 한 40분 말해요. 네. 다 자르는 거예요. 다 자르는 40분 하고 가위손이에요, 가위손. 편집을 한 며칠 동안 해야 돼요. 이거 말을 중간중간 자르고 하려면 네. 며칠이 걸립니다. 오늘 목 아프게 최애 주식을 설명해 주신 범씨 또 감사드리고요. 네, 이걸 봐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담수 씨가 그렇게 좋아해요.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부탁드려요. 댓글.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네, 범시하세요. 안녕. 범시하세요. 범시하세요.